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촌 파고다 어학원에서 토익 RC 강의를 맡고 있는 천성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9일자 신토익을 앞두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10월 9일자 정말 그 토익 시험 보기 좋은 시기죠. 뭘 하기 안 좋은 시기겠습니까? 이 좋은 날씨 가을에 토익 시험 앞두고 계시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당장 나올 만한 예상 문제들 기출 변형으로 구성된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좋은 포인트들 막바지에 더 알아갈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한 첫 번째 문제부터 해가지고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오늘자 문제로 준비한 처음 두 문제 연속으로 분사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요거 지금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캐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은 비동사 뒤에 빈칸이 나온 품사 문제라는 점이에요. 자, 제가 일단 이제 분사 문제라고 얘기를 아예 깔고 출발했는데 일단은 뭐 명사도 보기는 봤을 겁니다. 자, 요걸 풀어줄 때는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니까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된다로 문제 출발을 잡았겠죠. 근데 명사라는 게 뒤에 있기는 하지만 명사는 이 빈칸에 들어가려면 보호 자리에 이 형식 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는 반드시 수식받는 명사는 동격을 이룬다고 하죠. 우리라는 게 기쁨이라는 이 동격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사는 제껴지는 것이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세 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문제를 풀어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요. 많이들 함정에 걸려드는 것이 일단은 B입니다. B. delightful에 많이 걸려들게 되는데 아니 분사하고 일반형용사가 있으면 생각 없이 일반형용사만 적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확률적으로 토익은 일반형용사 정답을 많이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을 함정으로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delightful은요. 의미가 뭐냐면 기분 좋게 해주는, 유쾌하게 해주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elightful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기분 좋게 해준다. 유쾌하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토익 만점을 받게 돼서 기분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I am delighted가 맞아요? I am delightful이 맞아요? 그런 데 있어서 delightful은 의미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토익 시험 만점을 받게 돼서 기분을 좋게 해준다가 아니라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delightful은 쓰일 수가 없어요. delightful은 그럼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날씨 따위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형용사죠. 예를 들면 it's such a delightful weather라고 하잖아요. 날씨가 기분 좋게 한다는 거죠. 유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파티에 갔는데 파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럴 때 delightful party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분 좋게 해주는 파티라는 겁니다. 기분 좋음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음을 느끼게 해준다, 유발시키게 해준다라는 것에서 이 B는 맞지가 않습니다. A 아니면 C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가 들어오냐면 자 제가 잠깐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고 나서 돌아가서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PP 대 ING로 분사 문제가 된 상황인데 이것은 감정 분사라고 분류하는 분사예요. 감정이 담겨진 표현의 PP 형태, ING 형태는요. 감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감정 분사는 ING 형태가 되면 감정을 유발하고요. PP 형태가 되면 감정을 느낌을 나타내준다고 해서 이게 포인트가 하는데 된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정 유발 대 감정 느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boring이라는 것은 bore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감정 분사로서 이거 두 개의 차이는 얘는 보어링을 그 보어를 유발시킬 때의 상황이고 얘는 느낄 때의 상황이야. 그 위에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루함을 유발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루한 사람이다라는 뜻은요. 말만 섞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루한 사람이야.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 얘기하는 게 he is boring이 되겠죠. 이 사람 정말 지루한 사람이다.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시간이 막 많이 남았는데 시간 때워야 되는데 할 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 지루해. 이런 얘기할 때 그는 지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가능한 의미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더라. 그걸 이제 포인트 잡아서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뭐가 맞아요, 여러분? 그가 그녀의 생일에 올 것에 대해서 기분 좋음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가 되겠죠. 그가 생일에 와줄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답은 delighted가 맞는 겁니다. 이런 의미 파악. 자, 두 번째 문제 해볼게요. 매니저의 제안이 자, 요건 뒤에 수식이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그 매니저의 제안이 이래 보인다라고 해서 seems 뒤에 이 형식 동사 뒤에 보호자리가 나왔는데 역시나 명사가 되기에는 보호자리 동격이 형성되지 않아요. 이 제안서 이꼴 흥미라는 동격은 안 되니까 제껴지고요. 형용사인 거 두 개 갖다가 결국 싸움을 시켜야 됩니다. 명사 두 개는 여기서 상관이 없죠. 동격이 안 되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 매니저의 제안서가요. 제안이 흥미로움을 유발시키는 거야, 느끼는 거야. 당연히 유발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B죠. 느끼는 건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수식할 때나 느낄 수 있다고 하는가. 사람이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물이 감정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사물일 때는 절대 PP 형태를 써주지 못하는 게
감정분사예요. 이건 사람이니까 PP 형태가 들어왔지만 얘는 사물적 개념이니까 PP 형태의 감정을 느끼는 건 쓸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보셨으니까 포인트를요. 돌아가서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해석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를 손님으로 가지게 되어서, 손님으로 너를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이 기공식에 대해서 손님으로 너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참 기분 좋음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가 맞겠죠. 당신을 손님으로 모시게 돼서 저희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느끼는 입장이니까 delighted가 정답인 그런 문제예요. 자, 함정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delightful 함정이다. 이거는 기분 좋음을 유발시키는, 즉 delighting과 의미가 굉장히 닿아 있어요. 밀접해요. 비슷해요. delighted는 느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까지 봐주면서 감정분사 문제로 제가 1번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어휘 쪽으로 포인트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정도입니다. groundbreaking ceremony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기공식이야, 기공식. 그래서 이제 파트 7 독해 파트에서도 막 기공식 얘기 상황극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기공식을 맞이해서 college president가 막 사부를 흙 한 습 퍼가지고 요 기공식 장소에다가 딱 이렇게 뿌리면서 기공식이 시작됐다 막 이런 거 막 들어오고 막 했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어휘로도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연결해서 가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처음 두 문제 분사 문제 준비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10월 중순에 아니면 조금 가다가 10월 말 요 10월 중에서 분사 쪽 문제가 헤비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거 확률적으로 신토익이 시행돼 5월부터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의 지금 흐름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사 두 번째 문제로 준비한 거 한번 보실게요. 보면 일단 이렇게 되죠. 자, 식사가 준비가 되어졌대요. 축하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렇게 뭐 하는 혹은 된 시니어 오피서들을요. 그들의 승진이죠. 승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더 뒤쪽으로 부사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뒤쪽에 명사가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품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딱 봐도 형용사라는 걸 찾는 거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명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그러면 형용사가 정답이 돼야 되는 이 문제에서 정답이 동사 쪽 두 개는 상관이 없겠죠. 자, promoting 대 promoted가 지금 돼서 마지막 싸움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건 감정분사였습니다. 감정분사는 어떻게 풀었죠? 감정 유발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얘 promote라는 게 승진시키다, 승진하다 이런 게 감정이 담겨진 동사니까 감정 분사로 푸시면 안 되고 요거는 일반적인 앞에서 수식하는 전치 수식 분사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포인트죠. 전치 수식 분사일 때는 아까 감정 분사랑은 다르게 명사 입장에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명사 입장에서 명사가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면 ing. 되어진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면 PP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너는요 되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를 내일까지 이렇게 돼서 지금 전치 수식으로 분사가 ing냐 pp냐가 지금 싸움이 딱 들어오고 있죠. 이 비밀번호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라는 게 명사 입장에서 비밀번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지가 있는 존재입니까? 잊혀진, 있게 된 존재입니까? 잊혀지는 존재니까 forgotten이 맞는 거지 forgetting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국어적으로 쭉 처음부터 연결해서 번역을 하실 때 이러신 분들이 꼭 있어. 너는 되찾아야 된다. 잊고 있는 비밀번호를 내일까지. 그러니까 네가 잊고 있는 비밀번호니까 잊고 있는 비밀번호 말되지 않나요? 이러신 분들 꼭 있단 말이에요. 명사 입장에서 하는데 되를 생각하셔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결함 있는 것들이 없었다. among the 자 producing과 produced는 이 굿즈의 관계를 딱 따져봤을 때 상품이나 물품이라는 것이요. 생산을 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생산이 되어지는 존재니까 produce가 맞겠고요. 세 번째 거. 자, mime artist가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을 받는 공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artist는 공연을 하는 입장이니까 performing이 맞는 것이고. 네 번째 거. 자, 일정표라는 게 업데이트를 자기가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존재입니까? 되어지는 거니까 updated가 맞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 보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전치 수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수식받는 명사 입장에서 하는데 되를 따진다. 이게 아까 감정분사랑은 풀이 방식이 다른 전치 수식 분사의 포인트를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피니시를 딱 해보면 자 돌아가서요. 이거 있으면 요거 아니면 요거 상황인데 감정분사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하는데 되는 따지면 되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따져준다? 이 수식받는 명사 입장에서 따져준다. 그러면 시니어 오피서들이 프로모트를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승진을 스스로 하는 거야?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B가 되는 게 관계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이거 감정분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 수직 분사니까 풀이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B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고요. 자, 이 문장 쪽에 있어서 제가 어휘로 추가 포인트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면 두 개가 있어요. 사실 두 개가 있는데 일단 congratulation이라는 요 동사가 쓰였을 때 이 부분 역시 토익에서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on 부분 있죠. 여기 전치사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딱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아는 짤막한 전치사 있죠. on, in, at 막 이런 거 내기 시작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 문제라고 하죠. 이 congratulate 같은 경우는요. 지금처럼 쓰이게 될 때 자, congratulate A on B로 쓰여가지고 이 A를 B에 대해서 축하해 주다. 이럴 때 써주는 congratulate A on B에 여기 빈칸 나오는 경우 요거 맞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덩어리적인 표현으로 인식을 하세요라고 해서 A를 B에 대해서 축하해 주다. 요걸 적어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advancement라는 것도 주요한 명사인데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뭐죠? 승진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명사예요. advancement, 승진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promotion 물론 뺄 수가 없죠. 이런 거 다 승진을 뜻하는 명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살짝 드물긴 한데 이것도 토익에서 좋아요. elevation. 이런 명사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요, 이 elevation. 이렇게. elevation도 승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승진 시리즈 3형제 보면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이시죠? 자, 이번엔 좀 테마를 바꿨어요. 분사 문제 두 문제나 했으니까 강조 많이 했잖아요. 자, 이번엔 테마를 바꿔가지고 품사가 각기 다른 것들로 섞여 있을 때 접속사 자리 문제거든요. 자, 제가 예상하는 문제는 접속사 자리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 청중 관중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끄라고 그들의 모바일 폰 핸드폰을요. 자, 그다음 뒤쪽에 보시니까 the show starts라고 해서 주어 동사로 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완벽한 문장에. 그다음에 and 뒤에 또 하나의 절이 늘어나 있고요. 이건 지금 and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이 늘어난 것이고 아니 그렇다면 여기 빈칸에도요. 뭐가 들어가야지 절이 늘어날 수 있겠어요? 접속사가 들어가야겠죠. 토익은 이렇게 접속사 자리를 딱 명확하게 줍니다. 주고 나서 자, 접속사를 쓸게요. 접속사 자리를 명확하게 주기는 줘요. 근데 주고 나서 보기 중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접속사를 그냥 하나만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기서 before 말고는 접속사인 게 아무것도 없죠. early는 부사고요. 자, so as to라는 표현은 뒤에 동사 원형을 받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in order to 부정사라는 관용 표현이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를 뜻하는 이것과 동의어 표현으로서 동사 원형을 받는다라는 점도 동일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거 같이 잡아가지고 in case of는 이 자체가 전치사죠. 전치사로 구별이 되니까 뒤에 명사를 받아주고요. 해석은 뭐뭐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in case of. 자, 여기가 참고로 of가 빠지면 접속사예요. in case만 쓰이면 접속사지만 in case of가 쓰이면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치사로 인식을 하셔야죠. 접속사는 얘밖에 없고요. before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라는 점에서 토익 공부하실 때 많이 잡았을 겁니다. 여기선 접속사로 지금 정답이 된 것이고요. 해석도 쉽죠. 그죠? 쇼가 시작하기 전에 모바일 폰을 갖다가 꺼 주시기를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끝났던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건 다음 문제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자, 제가 지금 오늘 자리 문제 위주로 지금 초반에 많이 잡고 있어요. 이건 무슨 자리 문제냐? 동사 자리 문제입니다. 동사 자리 문제. 자, 이거 적중 특강에 예상하는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 전체 문장이 파트 5는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의 기본적인 조건은 뭡니까? 주어 하나 동사 하나거든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을 때 문장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자, 문장에 보시면 주어는 있어요. Senior Executives로 주어는 있고 뒤쪽에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수식 걷고 막 이렇게 쭉쭉쭉 보다 보면 동사가 없어요. to 부정사 나오죠. on부터 해서 또 수식이 이어지죠. 또 to 부정사구 나오죠. 동사가 없어. 그러면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보나마나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중간에 수식이 아무리 길어도 주어 지나서 동사가 없으면 동사 자리가 빈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 골라야 되는데 동사 형태로 쓰이는 거 4개 중에 뭐밖에 없죠? 얘밖에 없죠. 얘는 이제 AL로 끝나는 대표적인 명사죠. 제가 조심해야 돼. AL 형용사 아니에요. 얘는 명사입니다. 명사. 투부정사, 얘 ING 형태는 동명사나 분사.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벌써 종료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정도로 동사 자리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한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빈칸을 제외하고 동사인 것이 빈칸을 제외하고 동사인 것이 없으면
동사를 골라줘야 된다. 그런 문제의 유형으로서 요거 한 포인트 찝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구조 파악 능력이 부족하신 수험자분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공부해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함정 유도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아시죠? Either A or B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걸 좀 노린 거예요. 그걸 좀 노린 겁니다. 그래서 왠지 그거 같아요. OR 들어있으니까 either야. either A or B. 그걸 노린 것 같은데 정답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닌 문제죠. 요거는 제가 오늘 얘기했던 문제가 좀 겹치게끔 저렇게 좀 구성한 것도 있어요. 많이 한두 번쯤 비슷한 포인트 보면 많이 들어오니까요. 자, 이게 보면은 주어 동사 보어로 완벽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컴마 뒤쪽으로 가서 또 하나의 주어 동사 이제 목적어죠. 삼형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완벽한 문장이 있어요.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이 연결이 돼 있다는 점은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접속사 자리 아까 봤던 것과 똑같은 자리 아닙니까?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죠. either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게 절과 절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instead은 부사죠. 절과 절 연결하지 못해요. 얘네들 2개가 접속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이렇게 된 이상 오히려 A는 제껴진 상태로 C하고 D 2개를 갖다 해석차를 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unless는 뭐뭐가 아니라면이고요. whether는 뭐뭐에도 상관없이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해석을 갖는데 자, 여기서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2개 중에서 자, 이 설문 결과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즉 whether에 대한 해석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제공합니다. 유용한 데이터를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정답이 D가 된 것이죠. 뭐뭐가 아니라면 않는다면 이라는 해석이 들어가 버리기는 앞뒤 연결이 안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오히려 제껴대고 접속사 2개 갖다 싸움을 시키는 분들이 자리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 D였어요. 5월만 보고 이도 적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볼게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한 문제예요. 한정사 문제라고 부르는데 한정사 문제는 매회 꾸준하게 한정사나 부정대명사 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적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문제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기관에서 우리가 제공합니다. 자, 이 ABCD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통 이제 대명사 문제로 나오거나 한정사 문제로 나오는데 요거는 뒤쪽에 이미 명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에 빈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정사적으로 문제가 즉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무언가가 문제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애들이 한정사로 쓰이게 될 때는요. 수량 형용사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단복수 수식하는 대상이 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courses로 복수명사인 거 보는 순간 이 중에서 단수 가산만을 받아야 되는 every나 each는 바로 속어가 돼야 됩니다. 얘들은 뒤에 오려면 단수가 와야 되니까 만약에 가능하려면 course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탈락이야. many하고 plenty 있죠. 자, many는 뒤에 복수 받습니다.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many 뒤에 복수 받으니까 정답이 그래서 many가 됐던 상황인데요. plenty는 품사적으로 얘네들 다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얘만 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plenty라는 표현은 명사를 뒤에 수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lenty of라는 표현으로는 명사를 수반하면서 많이 쓰이죠. 이렇게 되면 많은 명사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돼요. 이 명사의 풍부함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다는 보통 그냥 많은 명사 plenty of people이라든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of가 없으니까 얘는 여기서 쓰이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답은 B였는데요. 자, 사실 이 문제는 좀 이제 난이도 자체가 쉬운 편이었어요. 쉬운 편인데 이게 얼마든지 더 어렵게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확실하게 시험 전에 이 정도는 보고 가야 된다의 리스트. 근데 그게 조금 깁니다. 이 정도는 보고 가야 된다의 리스트. 이 정도. 뒤에 명사가 단수 받는 애들 쫙, 복수 받는 애들 쫙, 불가산 받는 애들, 복수가산과 불가산 2개 받을 수 있고 얘네들은 단수, 복수, 불가산 다 받을 수 있는 애들. 얘네들 각각의 짝꿍의 명사들 같이 해서 좀 잡아두셔야 돼요. 해석만 하지 마시고 뒤에 명사를 어떤 종류를 받느냐를 캐치해 두셔야 이런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뒤에 복수명사가 있네. 그래서 안 되고 정답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문제가 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잘 캐치해 두십시오. 여러분 이게 동영상 강의니까 잠깐 정지하면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좀 받아 적으시거나 찍으시거나 핸드폰으로 그래서 꼭 간직해 주세요. 리스트. 됐나요? 제가 살짝 텀을 드렸는데 정지하면 하시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 가보죠.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문제의 변형 문제예요. 되게 핫했던 문제인데 이 당시 토익에서. 자, 보시면 이 문제는요. 얼핏 봤을 때 명사 어휘 문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거 번역을 막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Fly High의 현장의 IT 슈퍼바이저들이요. Senior Employees랍니다. 시니어급 직원들이래요. 자, 지식의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양한 이런 기술 쪽에 있어서 지식의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지식의 길이를 갖춘, 지식의 직원을 갖춘, 지식의 부유함, 풍족함을 갖춘, 지식의 존경을 갖춘 이러면 좀 이제 다 해석이 좀 어색하게 들어오거든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정답이었던 wealth of라는 표현을 갖다가 덩어리로 마치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수량 형용사적인 표현 혹은 관용적 표현 같은 개념으로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고요. 요건 제가 비슷한 리스트 몇 개를 좀 더 이렇게 엮어가지고 갖고 온 게 이런 애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애들인데 wealth of부터 해가지고 a lot of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명사 앞에서 이러한 명사 이걸 받아주는 표현들이에요. 보통 이 풍부한 요게 조금 빈도가 낮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못 봐오신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다양한, 엄선된, 많은, a lot of, 많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고 있으면 다시 이 문제를 돌이켜 봤을 때 여기서 정답은 이걸 이런 식으로 풍부한 많은 지식을 갖춘 직원들 이렇게 번역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봐줬겠죠. 이런 이제 덩어리성의 문제로 자 이거 하나만 제가 예상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표현들 자체를 좀 보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게 나왔었어요. 풍부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예요. 자 이거는 이것도 뭐 자리 싸움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아무래도 이제 막바지는 이런 것들 많이 보고 가시면 좋죠. 자 이 볼게요. 이제 이 회사가 제안을 한답니다. 출장을요. 출장 비용이죠. 정확히. 출장 비용을 갖다 경비를 갖다가 제안을 한대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리미트한다 이 목적어를 완벽한 문장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컴마 뒤부터 해가지고 뭔가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있는 것들 보시면 요 choice는 명사고요. choose는 동사고 chose도 결국엔 동사의 과거시니까 동사고요. ing 형태가 들어가는데 ing 형태는 동명사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분사로 볼 수도 있어요. 현재 분사. 자,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선 테스트를 딱 해보시는데 여러분 명사라는 게 완벽한 문장과 불돼서 따라 들어간다면 앞쪽에 있는 명사에 대한 어떤 동격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 출장이라는 게 선택이다라는 이 동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단복수 관계도 맞지 않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명사로서 이끌어지는 구가 올 수는 없어요. 자, choose냐 chose냐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미 하나가 있는 마당에 만약에 동사가 더 늘어나려면 중간에 관계사나 아니면 접속사가 있어야 뒤쪽으로 동사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도 탈락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D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다 보니까 D다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완벽한 문장이 분리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삼형식이니까 삼형식 문장의 공식을 써볼게요. 완벽한 문장 아니 뭐 이 형식도 좋아. 주어 동사포. 완벽한 문장이 하나가 있을 때 그 완벽한 문장이 끝난 시점에 ing구나 pp구로 이끌어지는 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이 분사구문은 ing구가 이끌어지면 보통 목적어 수반하고 pp는 목적어 수반하지 않고 자, 타동사일 경우에는 이 법칙을 따라주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는데 지금은 이 보기 중에서 pp 형태인 chosen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ng 대 pp를 갖다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D가 정답이 나왔던 문제고요. 뒤쪽에 목적어가 choose는 투부정사 목적어로 수반하는 대표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취해져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ing가 됐다라는 것도 또 뒷받침이 되어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광고 쪽에 투자하기로 선택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ing구로 이끌어지는 분사구문은 보통 뭐뭐 하면서로 번역을 해주고 pp로 이끌어지면 뭐뭐 되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해석법도 좀 여기에 같이 잡고 가시면 더더욱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제 파트 5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9번 문제. 자, 동사 어휘 문제죠. 해볼게요. 어휘 문제니까 해석해야겠죠, 당연히 그죠? 자, 분석가들이 얘기를 한대요. 대절을요. 마켓이 자 시장이 보통 이러하다. 3분기에 그러나 갑작스러운 증가는 보통 4분기에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동사 어휘가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숨겨져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또 이 10월 중순 토익에서 예상을 하는 자타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In the third quarter 이라고 해서 목적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건 목적어를 받지 않은 동사면 자동사가 돼야 됩니다. 자동사가 돼야 된다는 목적어 받지 않죠? 자동사가 돼야 된다는 점에 의해서 동사 중에 자동사를 골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impede는 대표적으로 타동사로 인식이 돼요. influence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미치다 타동사고요. postpone 마찬가지로 타동사입니다. 이게 다 탈락되고 자동사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거 하나가 남아가지고 정답이 D가 됐다. 이렇게 봐도 못 막을 정도로 자타동사의 구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decline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decline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자타가 다 돼요. 자, 자동사만 되는 것도 아니고 타동사 역할이 되는 경우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동사일 때 decline의 의미는요. 지금 여기서의 의미죠. 감소하다가 되겠습니다. 감소하다. 근데 이 decline이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거절하다예요. I declined his offer. 그럼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부하다라는 의미의 decline이 있고요. 감소하다는 의미의 decline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동사로 쓰여서 정답이 됐던 것은 이 뜻이었습니다. 의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타가 다른다는 걸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은 이제 자타의 구별만 해도 잘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파트 5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품사적으로 각기 다양한 것들을 좀 섞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보다도 뭔가 구조 파악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also라는 것은 부사고요. jobs는 명사고요. in은 전치사고요. eventually는 부사입니다. 이것들 가지고 문제를 뚫어주는데, 자, the acquisition이 주어로 들어와서, 자, 이 인수란 뜻이죠. 인수, 이 회사의 인수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몇몇 변화사항을 변화들을요. editorial staff 이렇게 자 뒤에 명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앞쪽에 명사로 끝나는 데서 빈칸이 뭔가가 나오고 뒤쪽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 아니면 이걸 복합명사로 볼 수도 있거든요. AL로 끝나는 명사로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명사 표현이 뒤에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 중간에 부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부사는 뒤에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할 수 있지만 앞에 명사가 들어가 버리는 상황에서는 부사가 명사, 형용사 중간에 있지 못하죠. 탈락입니다. jobs는요. 복합명사가 될 수도 없거니와 지금 왜냐면 앞에 명사가 복수명사면 복합명사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리고 명사, 명사, 형용사, 명사 안 되는 구조죠. 명사, 명사를 뭔가 끝나면 모를까 어차피 안 돼요. 남은 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명사와 명사 표현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품사인 전치사를 집어내는 문제로서 이게 자리싸움 시키는 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해석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리싸움 시키는 겁니다. 전치사자를 네가 아느냐 이런 걸 테스트해보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요. 이 자체 유형도 좋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토익을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것인 만큼 잘 나오는 이 조합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답이 뭐가 됐죠? changes in이 됐죠. 이 직원에 있어서의 스태프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것이 지금 정답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토익은 in을 수반하는 대표적인 명사로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테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증가, 감소, 변화 명사는 뒤에 in을 수반해 준다라는 요 테마 정말 토익이 사랑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증가류 보이시죠? 증가, 성장 이런 것 뒤에 in 와 있고요. 자, 감소를 뜻하는 명사들이 왔을 때도 뒤에 in이 와 있고요. 그다음 요건 이제 변화류죠. shift 변화, changes 변화고 fluctuation 변동 이런 거니까 다 변화류. 다 in 이렇게 와가지고 뒤에 있는 것의 명사와 해석은 이 뒤에 있는 것에서의 증가. 뒤에 있는 것에서의 증가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토익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증가라는 게 명사로 출제가 됐을 때 앞에 이제 더가 있으면 명사로 쓰였다는 게 명백해지겠죠. 그랬을 때 뒤에 전치사를 갖다가 두 개를 딱 때려줍니다. of가 되느냐, in이 되느냐. 뒤에는 뭐 예를 들면 profit, 이윤 이런 걸 갖다가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윤의 증가라고 보면 of가 좋아 보이고 이윤에서의 증가도 이것도 많이 나빠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정답 못 찾는데 지금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자신 있게 인 고르겠죠. of 제껴내고요. 이런 거 잘 따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 decline 정의했던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예요? 지금 명사로 쓰일 때의 예시이거든요. 그러니까 decline은 동사일 땐 자타가 다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로 쓰였을 때 in 받으면서 뭐뭐에서의 감소 이런 거 쓸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쉬어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5 이렇게 10문제 통해서 예상이 되어지는 유형들 다뤄드렸고요. 파트 6 두 지문, 파트 7 두 지문이 남았어요. 그 바로 이어서 6하고 7 쪽에 있어서의 RC 포인트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준비한 첫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하죠. 자, 파트 6는 신토익이 되면서 더더욱 부각된 점이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지문의 해석의 흐름을 보면서 내려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지문이 특히나 그 성격이 강했는데요. 파트 6는요. 그 빈칸이 포함되어져 있는 한 문장을 딱 봤다고 해서 그 문제가 딱 뭐다라고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다음 문장을 읽어도 안 풀려. 다음 문장 읽어도 안 풀려. 조금 더 뒤에 가다가 이 단서가 뭐다라고 해서 풀리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큰 내용의 형성을 좀 해가면서 쭉 봐주는 과정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파트 6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봐도록 할게요. 마치 파트 7 독해하듯이 파트 6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토익이 오게 되면서 독해 파트는 어디서 시작을 한다? 파트 6에서 시작이다.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이 지문 형식이 이메일이었거든요.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로 반드시 이제 from to에서 붙어서 딱 출발을 하는데 이메일 주소가요. 생각보다 많은 걸 말해줘요. 이런 거 이제 파트 7에서 중요한 포인트니까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명사로 끝났는지 보시면 대가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업체인지가 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ssociate니까 어떤 회사겠고요. security로 끝났기 때문에 어떤 보안 회사겠다 이런 느낌이 오죠. 만약에 어떻게 어쩌고 books.com으로 끝났으면 보통 books.com은 뭡니까? 서점 아니면 출판사예요. 땡땡땡땡땡 electronics.com이면 전자회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종류의 업체인지를 대강 잡아줍니다. 보통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com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나와버리면 뭔지 알 수 없는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 이메일 주소 재 있는 경우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com. 자, 날짜 나왔고요. 제목은 감사입니다. 자, 글 읽어볼게요. 자, 내가 너한테 자 감사니까 감사해 하고 있죠. 감사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을 화요일에 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준 거에 대해서 옮겨준 것에 대해서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전화 주신 거에 대해서 자 이게 보시면 지금까지 대충 뭐겠다라는 예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뭐다는 나오지 않죠. 전화 줘서 고맙다는 거 우리 사무실에 화요일에 아니면 우리 사무실 방문해 줘서 고맙다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식스는 이렇게 길게 보고 판단하게끔 문제를 유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급하게 찍지 마시고 아이 몰라 뭐 방문했나 보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읽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의 보안 프레젠테이션이 자 보안 업체 소속의 사람에게 보내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너의 보안 프레젠테이션이 저기 어때요? 뭔가 유익하다 알리다 뭐 이런 이유가 있네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이제 되겠죠. 자 우리의 경영진이 특히나 감사해 했습니다. 시간을요. 네가 써준 신중하게 혹은 주의 깊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네가 써준 그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 경영진이 감사를 했습니다. How the new server, 이 새로운 서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how to keep our network safe니까 우리 네트워크를 어떻게 세이프하게 유지시켜 주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잘 이렇게 신중하게 carefully하게 해주느라 시간 써준 거에 대해서 참 특히나 우리의 경영진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11번 문제, 12번 문제가 연속적으로 이 정도까지 읽었을 때 좀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읽고 돌아가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네가 와가지고 보안 쪽 관련해서 뭔가 이런 좋은 정보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줬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방문해줘서 고맙다라는 소리가 돼야 돼요. 이 문제는 어때요? 자, 너의 보안 프레젠테이션이 자 뒤에 동사류가 뭔가 이렇게 주어지게 됐는데요. 일단 여러분 동사 자리가 출제가 됐다는 건 동사로만 구성됐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파트 5에서 풀었던 동사 문제는 동사 자리만 보고 딱 뭐다 하고 정답이 나왔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다 동사야. 그러니까 동사 자리는 거 역으로 이제 금방 나왔고요. 자, 동사 자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동사류가 많으면 수일치를 보시고요. 자, 수일치는 이제 단복수입니다. 주어 동사에 수일치 보시고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봐주시고 마지막에 시제 보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수태 시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늘 토익에서 동사를 어떻게 푼다? 수태 시제. 이거 많이 공부해 왔을 겁니다. 자, 수일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너의 보안 프레젠테이션 단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informs가 돼야지 수일적으로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락이죠. 태를 보니까 어때요? 자, 이 태가 얘가 수동태 표현이 하나가 나와.
was informed라는 것은 BPP로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을 때 쓰일 수가 있으나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해석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태만 맞다고 정답이 아니죠. 모든 토익에서의 고득점작 문제는 해석을 수반에서 풀게끔 유도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고요. 해석이 되지 못했으면, 해석을 안 했으면 함정 걸리기 딱 좋게끔 돼 있는 게 D예요. 근데 어때요? 너의 프레젠테이션이 알려졌다라는 게 맞아요? 유익했다라는 게 맞아요? 유익했다가 맞죠? 정답이 D가 수동이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돼 보인다고 해서 적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답 B입니다. 유익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서 왔기 때문에 태가 있는 것은 아니죠. 태 쪽으로는 관계없이 두 개는 다 성립할 수 있었지만 얘는 태 쪽으로 맞았는데 문법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종료가 됐던 케이스고, 자, 이 두 개 갖다가는 마지막에 이제 시제까지 갔었던 상황인데요. 시제가 아시면 여기 딱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죠? 이미 있었던 프레젠테이션 이미 하고 갔기 때문에 과거에 유익했다가 돼야지 앞으로 유익할 것이다가 아니죠. 너의 프레젠테이션이 참 유익했습니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 14번 향해서 가보죠. 자, 이게 아직 지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이게 공간이 없어갖고 다음 장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 흐름을 계속 기억한 채 다음 문단 향해서 쭉 가볼게요. 자, 그래서 7월에 몇몇 직원들이요. 다른 어떤 지사로부터의 몇몇 직원들이 일로 이제 이전을 할 거다. 이제 옮겨서 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ould로 뭔가 의문문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 would 뒤에 있는 그 주어 자리가 지금 대명사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게 파트 6가 되게 좋아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의 대상 문제라고 하거든요. 파트 6는 대명사의 문제를 냈을 때 보통 격을 달리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they냐, theirs냐, them이냐, themselves냐 이런 게 이제 격을 묻는다 그러는데 요거는 주어 자리에 주격 역할하는 게 3개에다가 소유대명사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4개 다 결국 주어 자리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보라는 거죠. 파트 6는 계속 해석 유도하는 문제가 좀 많아요. 어때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보안 프레젠테이션 하고 간 너에게 고맙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뭐예요? 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데몬스의 시연, 이런 이제 시연 다시 또 다른 시연을 갖다가 그때 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오픈되어 있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너를 지칭하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그런 이제 함정이 하나가 도사리고 있어.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봐야 되지 뭐 구조적으로 보고 풀라 그러면 다 말되니까 안 돼요. 해석적으로 유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에 14번. 요게 이제 쭉 항해서 가서 보시면 문장 삽입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로 나왔는데요. 보통 문장 삽입 문제라는 것은 여기 아시죠? 이제 신토익 되면서 들어온 유형인데. 예, 해석적 근거를 이제 바로 앞뒤가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형성이 돼 있어야 문장 삽입 문제가 마지막쯤에 있을 때 풀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맺은말 쪽이 보통은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전체 맥락이 들어가 있어야 맺은말이 어떻게 되는지 깔끔하다. 이런 게 좀 잘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식의 포인트 잡아서 풀어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장 삽입은요. 접속 부사가 제시가 된 경우가 실제 정규 토익에서 꽤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4개 중에 보시면 접속 부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단서가 굉장히 잘 돼준다는 거예요. regardless는 앞뒤의 연결을 어떻게 잡아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기 때문에 앞뒤로 뭔가 상반 혹은 양보적인 구분이 있어야 가능해지겠죠. 그런 거. if so는요. 그러하다면 이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앞뒤로 앞에 뭐가 나오고 그러하다면 이렇다가 연결이 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단서 삼아서 앞뒤 연결을 잘 볼 수 있어야지 또 팁적으로 빨리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너의 피드백이 최근 설문지에 있어서 너의 피드백이 참 감사할 만하다. 아유, 무슨 피드백 준 적 없죠. B번 어때요? 우리가 모든 매니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사의 오프닝에 개장에 열려짐에 참석하는 것을 초대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맺은 말이죠. C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요. 시큐리티 룰, 모든 이런 보안 규정을 갖다 엄격하게 따릅니다. 이게 앞뒤 연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뒤에 있는 말도 전체적인 맺은말 쪽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죠. 자, 이건 어때요? 그러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하다면 뭐에 대한 근거가 됩니까? 여기서 네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얘네들이 이제 이런 다른 지사로부터 이제 직원들이 옮겨져서 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와가지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렇게 해준다면 이제 한마디로 if so, 그러하다면 우리의 신규 멤버들이 여기서 이제 옮겨져 오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겠죠.
그것을 참 유익하다고 여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앞뒤 연결도 맞겠다. 이 전체적으로 흐름 딱 연결되어 오겠다. 정답 D 이렇게 해야 됐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장 삽입 유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86 지문이죠. 그것도 한번 연결해서 가보죠.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요 지문은 이제 기사글입니다. 기사글인데 86용 기사글이기 때문에 좀 짧은 편이었어요. 자, 다음 장까지 기사글 흐름 이어가는데요.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기사글답게 제목과 날짜로 이끌어졌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가면 하이픈 D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어때요? 이 올해의 연례 월드 매니팩처러즈 컨퍼런스가요. 이런 어떤 뭐 제조업체들의 컨퍼런스가 마이애미에서 지난주에 열렸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15분 첫 번째 딱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문장 삽입이죠. 처음으로 이번에 문장 삽입이 등장했던 그런 세트였어요. 근데 이게 문장 삽입이 사실은요 초반에 나오게 되면 특히나 초반부에 가장 첫 문제로 나오거나 바로 다음 문제 한 초반 한두 문제 첫 번째 한두 문제로 나오게 됐을 때가 특히나 초반에 풀기 좀 힘들어요. 버거워요. 이게 맥락이 좀 나름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야 돌아갔을 때 뭐가 많이 좋냐가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하는 것은요. 이 문장 삽입력이 초반부 쪽에 출제가 되면 웬만하면 처음에 풀어주지 않고 나중에 다 읽고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뭐가 왔어야 되는지 그걸 위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걸 저는 장려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 이걸 풀지 않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just like last year니까 작년과 같이 자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이요. 이렇게 represented라고 해서 대표되어졌다, 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딱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품사 문제치고 굉장히 쉬웠던 게 이미 주어 동사로 완벽한 수동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BPP 사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아는 자리고 이 빈칸 빼도 아무 상관없으며 BPP 사이에 출제가 되는 빈칸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죠. 그래서 heavily 어떤 정도 따위가 심하게 많게라는 뜻으로서 부사 C 정답되면서 유일하게 부사 있는 C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작년과 같이 미국이나 캐나다 쪽의 기업들이 참 많이 왔었다. 대표가 되어졌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요거 빈칸 쉼표하고 다음에 문장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속 부사 문제가 됩니다. 요게 지문의 끝이었네요, 여러분. 그죠? 접속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가지고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똑같은 이제 지문이에요. 보면은 27번에 들어가는 빈칸 쉼표하고 들어오는 다음 문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참가자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상당한 수의 유러피안 참석자들이 이번에는 this time 이번에는 있었다는 것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뒤의 연결을 갖다가 잡아줄 때 접속 부사 자리가 일단 나왔으니만큼 전치사는 탈락이죠. 전치사 역할하는 거 탈락시키고 부사 역할하는 세 개 중에서 이제 해석 차이 보고 문제를 딱 뚫어주면 되는 건데 therefore 그러므로 so 그래서 moreover 게다가라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는 앞뒤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과관계 연결한다 그러죠. 그래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뭐뭐 했다. 그래서 뭐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moreover가 정답될 수밖에 없는 앞뒤 연결이었습니다. 이게 therefore나 so로 흘러가기에는 어색했죠. US나 캐나디안 기업들이 많이 왔었다. 게다가 참 그러니까 유럽 참석자들도 이번에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참석자들이 알아차렸습니다라고 해서 게다가 덧붙임을 얘기할 때 쓰는 요 정도가 해석상 정답이었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요걸 향해서 또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it was worth noting이라고 해서 자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었답니다. Food packaging plants 이런 이제 음식을 포장하는 그런 공장들이 여기서 존재감을 갖다가 강하게 가졌다라는 거고요. At the 빈칸 this year. 여러분 이거 마지막 문제 명사 어휘 문제가 됐는데 86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그림이 형성이 간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흐름을 쭉 잡아가서 보셨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컨퍼런스에 대한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있었던.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다른 말로 바꿔주는 건 이벤트죠. 행사류의 명사를 바꿔주는 건 이벤트고요. ceremony는요. 식종류 행사를 말해요. 그래서 뭐 웨딩 세레모니, 결혼식, graduation ceremony라든지 award ceremony, 시상식 이런 식종류 행사니까 관계가 없고 런처는 오찬이죠. 오찬. demonstration은 시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뭔가를 보여주는 이게 시연의 개념이니까 이건 맞지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뚫어주시고 마지막에 삽입 돌아가서 풀어주는 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다.
자, 이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비슷한 컨벤션이 또한 일주일 전에 열렸습니다. 전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갑자기 들어와 봤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탈락입니다. 마이애미 거주자들이 투어를 코디네이트하는 걸 도왔다. 투어 얘기가 있었나요? 전혀 없죠. 이것만 봐도 아니라는 게 딱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있죠. 자, 이 컨퍼런스는 기업들, 회사들 세계 각처로부터의 기업들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초대합니다라고 해서 다양한 나라들로부터의 회사들을 이 컨퍼런스가 초대합니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앞뒤로 뭔가 과거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보시면 was고요. 여기도 보시면 were고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과거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뭔가 이걸 넣게 됐을 때 어색해 보이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왜? 이건 현재 시제잖아.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현재 시제는 현재 말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현재 시제 써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은 반복되는 동작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여기에 정답으로서 들어가는 이제 강력한 이유는요. 그냥 이 컨퍼런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덧붙인 것뿐이에요. 이 컨퍼런스는 이런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이렇게 참석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 설명하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앞뒤 연결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D는 어때요? 컨퍼런스 피가 유러피안 참석자들에 있어서 면제가 되어졌다. 컨퍼런스 비용이 유러피안 참가자들에 있어서 면제가 되어졌다. 컨퍼런스 피 자체 언급이 없어요. 무슨 뭐 얼마를 냈었고 뭐 US 쪽의 사람들은 얼마가 들어갔고 유러피안은 면제가 되었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죠. 정답 C 이렇게 되면서 이제 끝났던 문장사의 문제였어요. 자, 오히려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빨리 정확하게 딱딱딱 보면서 아니구나 쳐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파트 7을 갖다가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파트 7은 아무래도 이렇게 신토익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복수 지문으로 2개를 준비했어요. 이중 지문 1개, 3중 지문 1개. 자, 먼저 이중 지문으로 준비된 첫 번째 파트 7 세트 보시겠습니다. 이중 지문은 지문이 2개잖아요. 위에 이렇게 어떤 지문인지를 찝어주고요. 노티스 하나, 캘린더 하나로서 위에 거 노티스, 다음 지문 캘린더 이렇게 들어간다고 우리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중 지문의 패턴을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중 지문은요. 여기다 쓸게요. 자, 이제 그릴게요. 쓰는 게 아니라 지문이 2개가 있을 거고 질문이 5개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패턴상 여러분이 어떻게 푸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하면은 지문 1을 읽어주고요. 1번과 2번 문제를 푸시고 다 풀었으면 지문 2를 읽어주시고 3번과 4번과 5번을 한 개씩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끊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게 지문 2개를 한 번에 다 읽고 하나씩 다 푼다. 굉장히 정보가 포화가 되고요. 역으로 질문부터 보고 키워드를 따라가서 푼다 하시면 여러분 요즘 토익이 어때요? 혹시라도 정규 토익을 최근에 보신 분들 느끼겠지만 파트 7이 그런 식으로 풀리게 되면 함정 걸리기 딱 좋게 세팅이 되어져 있죠. 이제 진짜 독해 자체를 못 해버리면 안 해버리게 되면 틀리게끔 특히 2중 3중은 더 그럴 거예요. 틀리게끔 문제를 갖다 함정을 파는 이제 그런 이제 토익 시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정답률이 확연히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읽어주고 푸는 과정을 밟을 때 여기서 한번 끌어준다는 거.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위에 지문 노티스 어떤 공지 성격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읽는 건 당연히 빠른 스피드로 읽으셔야 돼요. 빠르게. 자, 해볼게. 자, 일단 제목이 Small Business Brunch라고 해서 작은 어떤 비즈니스 브런치다. 자, 아직까지 뭔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 8월 7일 있었던 회의에서 멤버들이요. 요 상공회의소의 멤버들이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시작하는 것을요. 갖는 것을 작은 비즈니스 브런치라는 어떤 이런 고유명사 이런 것을 요 연회장에서 매주 목요일에 열릴 거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리고 한 해 내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지역 기업체들 소유주들은요. 초대가 되어집니다. 조인하는 것에 가입함으로써 혹은 신청함으로써 이 로비에서나 아니면 온라인에서나 자, formal attire니까 공식적인 옷, 형식적인 옷 그러니까 복장 갇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장려가 되어진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가지고 오는 것을요. plenty of 아까 파트 5에 나왔다. 그죠? plenty of 많은 비즈니스 카드들을 여기 어떤 스몰 비즈니스 브런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함도 좀 챙겨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캘린더를 갖다가 소식이라든지 정보를 위해서 관련된 이것에 봐주시고요. 많은 또 다른 비즈니스 게더링들에 대해서도
여기 웹사이트라든지 캘린더, 온라인 캘린더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네가 만약에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우리의 스케줄링 매니저인 벤자민한테 하면서 끝.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질문 읽었죠. 그 다음 뭐 한다고? 1번, 2번 한 개씩 풀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벌써부터 읽느라고 너무 정보 포화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1, 2번 문제 딱 풀러가면 이게 이제 토익에서 이중지문 패턴을 갖다가 제일 필요도 적게 푸는 방법이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 노티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공직을. 그거에 대한 이제 왜 게재가 되어졌는가라는 거 이제 주제 목적을 묻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어때요? 이 MCC 회원들에게 새로운 행사, 이벤트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자, 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스몰 비즈니스 브런치라는 것을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목요일이었죠.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지로 드리고 있었으니까 A는 좋아요. 근데 어때요? 호텔에 대한 확장을 알리다? 호텔 확장한다는 얘기, 뭐 증축한다는 얘기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그다음에 노스 텍사너 이건 아예 나오지도 않은 고유명사인데 그죠? 노스 텍사너에서 그것을 위해서의 임시 근로자들을 고용한다 아니었고 그다음에 다가오는 이 회의에서의 디렉션들을 갖다가 제공한다. 오는 길이죠. 오는 길 directions 제공한다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정답 A 이거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제나 목적 문제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지문 다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지? 한번 읽혀져 있는 시점에서 그냥 보통 하나씩 내려다보면 바로 요거다. 정답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요거 빠르게 그냥 쓱 지나가는 느낌으로 탁 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 소모가 크게 되면 안 돼요. 주제나 목적 문제는. 자, 두 번째 문제. 노티스에서 이 go라는 월드가 paragraph 1 line 4입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이 PPT로 강의 그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라인을 갖다 제가 좀 변경을 했어요. 여기서 맞게끔. 라인 4를 한번 찾아가 보죠. 일단 노티스 그리니까 첫 번째 지문이고요. paragraph 1의 라인 4를 가서 go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지문인 여기에서 요 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요걸 갖다 대체하는 걸 찾는 것인데 여러분 동의어 문제는요. 파세블의 동의어 문제는 대체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가렸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원뜻 너무 생각하면 보통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를 자꾸 연상하는 순간 왠지 패스가 보이고 아까 거기 있는 것처럼 travel이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아예 빈칸으로 인식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체어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어가 아니라 대체어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 자,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이 Small Business Brunch라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매주 목요일에 이제 이때부터 이때까지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and 이하의 주어는 이시죠. 이 시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그 해 내내 이렇게 될 것이다에 어울리는 어휘를 찝어보면 우리가 어떤 행사라는 게 한 해 내내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진보와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고요. 여행가다. 행사가 여행 갈 것입니다. 아니죠. 발생할 겁니다. se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것의 원뜻을 자꾸 생각하시면 오히려 패스가 보일 거고 다른 것이 막 보이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체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원 단어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들어갈 해석을 따져주면 그게 가장 정확하게 풀립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중 지문에서 첫 번째 지문을 읽고 우리가 두 문제까지 푼 상황이거든요. 다음 지문 읽고 세 문제 딱 풀어주는 거. 그게 다음 스텝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지문을 보고 문제를 딱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죠. 두 번째 지문. 여기서 이 두 번째 지문에서 자, 이 두 번째 지문은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스토리성 지문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쭉 아까 봤던 지문처럼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로 월화수목금의 이런 주간 스케줄이 나와 있는 형식의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은 읽지 않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지문을 읽으세요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문을 읽는 건 내가 외우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림을 잡는 데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읽어봤자 월요일에 뭐고 화요일에 뭐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월요일에 무슨 행사, 화요일에 무슨 행사, 월요일 행사 몇 개고 화요일 행사 몇 개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그래? 주간 스케줄이네 11월에 대한 월화수목금 요일별로 나와 있고 어디서 하는지 어떤 행사인지 나와 있네. 그 정도 봤으면 다 봤다 생각하시고 문제 가는 겁니다. 그럼 3, 4,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21번 문제죠. 이거 보시면 자, Small Business Brunch에 대해서 11월에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바는 What is implied 문제입니다. 추론할 수 있는 바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A, B, C, D 있는 거 한번 쭉 보시면 자, A 참석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것은 오히려 해당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스몰 비즈니스 브런치 쪽에 가서 보시면요. 여기 있죠. 참가비가 여기서 $7 per perso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A는 아니야. 자, B를 찾아가서 보시면 B에서 나와준 것이 뭡니까? 자, 원래 예정되었던 것보다 덜 자주 발생한다라는 게 B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정답이 된 거냐 하면요. 자, 원래 예정이 되어져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질문과 연계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3번 문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하는 거 보시면 원래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생이 됐어야 할 그런 스몰 비즈니스 브런치를 이제 기획을 하고 알리는 글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 하겠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 11월 스케줄 가서 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11월 스케줄 쪽에 가서 보시면 first and third weeks라고 해서 이 스몰 비즈니스 브런치가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만 발생한다는 게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언제 했어요? 매주 목요일이었거든. 근데 첫 번째랑 세 번째 주만 발생하게 되니까 원래는 한 달에 4번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한 달에 2번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졌던 것보다 덜 자주 발생한다는 B가 정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사실 확인 여부를 갖다 테스트하는 혹은 추론 문제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보시는데 성립된 게 나왔으면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는 정도로 시간을 또 아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딱 다음 문제 치시고 네 번째 문제는요. 한 번만 11월에 발생할 거 골라라는 건데 여러분 딱 한 번만 발생할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예요? 11월에 딱 한 번만이야.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문은 주간 스케줄이었다는 겁니다. weekly schedule. 월부터 토까지 주간 스케줄이야. 주간에 한 번 발생하는 거면 한 달 기준으로 4번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걸 찾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econd and fourth weeks라고 나와져 있는 건 이 행사가 어떻게 돼? 2주차하고 4주차에 발생하는 거니까 한 달에 2번이 되는 거고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들은 당연히 뭐겠어요? 매주, 주간 스케줄이니까 매주 발생한다가 되는 것이고 자 보시면 한 달에 한 번 발생하는 게 그래서 이쪽에 이 행사 중에서도 이 부분이었죠. 그 토요일 날 하는 것 쪽에 보시면 MCC 보드 미팅이라는 게 여기 여러분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글자 커서 안 보이네요. 막 이런 거 봤네. 자, 이 MCC 보드 미팅이라는 게 그 달의 마지막 화요일에 발생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죠. 그 달의 마지막 화요일인데 마지막 금요일.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 거니까 D가 정답이었던 문제예요. 네, 마지막 문제 추론 문제죠. MCC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말은 자 기억나시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정답인 거 나오면 거기서 종료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면 이게 A부터 벌써 성립이 됐거든요. 이게 몇몇 컨퍼런스 룸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디서 드러났냐 하면은 컨퍼런스 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일단 컨퍼런스 룸 101이 있고요. 그 다음 위쪽 가서 보시면 컨퍼런스 룸이 103도 있고 102도 있어요. 이거 안 보인다. 여기 있죠. 102. 그래서 벌써 3개 컨퍼런스 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정답으로서 A가 이미 성립을 합니다. 없는 걸 없다고 굳이 찾으러 가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없는 거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죠. 있는 거 있다고 딱 찾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딱 치고 다음 질문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3중 지문. 자, 오늘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거 한번 가보죠. 3중 지문은요. 기본적인 패턴이 자, 지문이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문 5개가 있어요. 자, 이중 지문과 다른 점은요. 지문이 3개라는 것만 다르지 풀이 방식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푸시는 게 제일 좋냐면 지문 2개를 먼저 연달아서 읽으세요. 자, 이번에 3중 지문은 지문 2개 먼저 연달아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나 2번 문제부터 연계 지문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3중 지문이기 때문에 지문 2개 먼저 연달아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1번 풀고 2번 풀고 자, 그 다음에 4번째 지문 먼저 이제 먼저가 아니죠. 3번째 지문 마지막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3, 4, 5번 풀면 돼요. 이것도 여기서 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끊어가는 그 포인트가 2번 문제라는 점이 동일해요. 그 2중하고 3중 지문은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일단 지문이 노티스 하나, 인스트럭션스 하나, 이메일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 연달아서 쫙 읽고 1,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테이스트 테스팅에 대해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자, 어떤 PR 회사네요. 이 회사가 필요로 합니다. 성인 요때부터 요때까지 나이를 가진 특별한 이런 맛 평가 행사 이런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in the ballroom 이 호텔에 다운타운에 있는 이번 토요일에 자 참가자들이요 시도를 할 겁니다. 다양한 제한된 추가품들, 추가물들 이 선샤인 버거의 여름 메뉴로 해 그리고 피드백을 갖다 제공하게 될 겁니다. 중재자들, 진행자들, 사회자들이에요. 사회자들의 패널은 사람이 모인 집단이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집단들에게 피드백을 또 제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맛보고 피드백 주는 그런 이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구하고 있는 글이었죠. 자, 그래서 이 테이스터들이요. 컴펜세이트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 뭐죠? 돈을 받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돈이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음식은 무료다. 그리고 많은 프라이즈들이 또 over the course of the even이니까 그 저녁 내내 걸쳐서 뭔가 이렇게 좀 경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주겠다는 걸 돈은 안 주지만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화를 주십시오. 익스텐션 넘버 내선 번호 여기로요. 그리고 짧은 설문을 갖다가 받으십시오. 그거 이후에 너는 이제 디렉션 지침을 갖다 받게 됩니다. 어떻게 최종화하는지에 대한 등록을 네가 만약에 선택이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뭔가
모두 다 선택이 되는 건 아니네. 그죠? 선택이 되어진다면 이런 거 갖다 제공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베이 해보고 뭐 맞나 안 맞나 판단을 내리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을 구하는 글 읽으셨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글 instructions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문을 연계해서 읽을 때는요. 2중이나 3중에서는 반드시 연계점을 생각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연계점을 좀 생각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질문과에 벌써부터 연계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동의해줘서 고맙다, facilitate 해준 것에 대해서 이거 원활하게 조장하다, 촉진하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장하다, 촉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테이스트 테스팅 이벤트 딱 봐도 연계점이 보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에 대한 얘기네요. 그것에 대해서 facilitate 해주는데 동의해줘서 고맙다. 자, 여기에 디테일들이 있다.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의 타겟층이 타겟 마켓이 잘 대표가 되어지는 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우리 고객이 이제 이 고객이 요청을 했습니다. 대처를요. 우리가 찾아보라고 120명의 사람들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적어도 3번 일주일에 먹는 각 그룹은요. 제공이 될 것입니다. distinct combination menu items니까 독특한 컨비네이션의 메뉴 아이템들을 제공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룹 1부터 4까지 시간대별로 4개의 그룹이 언제 진행되는지 나왔고요. 자, 각각의 30명으로 구성된 각각의 그룹을 위해서 너는 소개를 해줄 겁니다. 디쉬들을요. 메일이 서비스가 되어지는 동안에. 자, 그리고 나서 after they have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장려를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을 쉐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possible with the panel이라고 해서 막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그 가능한 많이 이렇게 좀 이끌어내세요. 의견을 갖다 공유하게끔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사람인 데이빗이라는 그 유는 있잖아. 이 실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요 이제 테이스트 테스팅, 요 이벤트의 참가자라기보다는 뭐예요? 진행자죠. 사회자, 중재자, 모더레이터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정보의 종합이 좀 잘 되는 사람이 신토익은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고요. 모든 식사는 포함할 것입니다. 하나의 아이템을요. 각각 오케이. 다음에 4가지 카테고리로부터 해서 4가지 카테고리가 이제 메뉴별로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거 빨리 흘려야 돼. 어차피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 정보거든. 흘려야 돼. 내용을 종합하는 거니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참가자들 이름이 녹화가 되어지게끔 로그북에 피드백 페이지 피드백 단계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디스커스를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 알 수 있도록 이름을 갖다 잘 기록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네가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끝.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1번하고 2번 문제 따딱 풀러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여기서 읽지 않고 바로 1번하고 2번 따딱 풀러 가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어때? 이 체이스 테이스팅 파티시펀트에 대해서 아닌 걸 찾는 거죠. 추론할 수 없는 말은 시사되지 않은 것은인데 자, A는 성립이 되는 게 이 실험에 대한 자꾸 실험이래요. 이 테이스팅 이벤트 이 이벤트에 대한 대상자가 애초에 뭐였습니까? 보시면 적어도 일주일에 그래도 3번을 갖다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A는 충분히 성립을 됩니다. 자, 낫은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성립된 게 정답이 아니죠. 자, 이거 기억나요? 컴펜세이트 되지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 돈을 갖다 지급받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자, 그들이 호텔 직원들이다. 그냥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지 호텔 직원들 대상으로 한다는 없어요.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여기 정답이 C가 되는 것이고 D는 어때요? 유니피케라는 요 회사를 전화를 했다. 전화로 연락을 했다라는 건데 보시면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일단은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고 설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디렉션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당연히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던 것은 맞겠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5번 instructions에서 facilitate에 대한 대체어를 찾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facilitate 대체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다, 조장하다라는 게 facilitate의 뜻인데 그 원뜻도 원뜻이지만 여기서 대체가 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진행자한테 보내는 글이잖아요. 요 이벤트를 갖다 진행해야 되는 사람, 모더레이터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 테이스트 테스팅 이벤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바꿔줄 만한 것은 이 4개 중에서 oversee, 관리 감독하다라는 oversee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걸 전달하다나 스피드를 올려줘라든지 막 흥분시키다 기분 좋게 하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치를 찾는다고 해도 C를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6, 27, 28 세 개 풀기 전에는 세 번째 지문 읽어주고 마무리 딱 해줍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주소 보시면 이거 선샤인 버거 유니픽 앞에서 다 나왔던 그 고유명사 닷컴이 돼 있어요. 이런 게 단서가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날짜 나오고 K6 나오고 K6의 결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확인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퍼블릭 커멘트 페이지가 메뉴 변경에 대한 완료가 되었다고. 자, 그러니까 실험이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난 상황이네요. 네가 알 수 있다시피 첨부 파일로부터 하나의 특정 카테고리가 받았습니다. 많은 굿 리뷰를요. 각각의 4개의 포커스 그룹으로부터, 그러니까 4개의 그룹부터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가 굿 리뷰를 잘 받았다는 거야. 자, 이 피드백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요. 새로운 beverage offer, 그러니까 음료 제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가 언제 go over 할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지를 모아진 데이터를요. 나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handwritten logs를 갖다가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 비디오 파일과 이렇게 하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3, 4, 5를 딱딱딱 풀어주면 마무리입니다. K6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어때요? A, 이 옵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헤드 오피스 본사에서, 이 버거 본사에서 열린 게 아니라 호텔에서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아니고 딱 나오는데 C는 어떻게 드러났었죠? 이게 두 번째 질문 쪽에 보시면 그룹이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의 그룹이 각각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종합해줬던 보기였던 정답은 C. 이게 정답이 됐던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끝내시면 되죠. D 굳이 볼 필요가 없죠.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다음 27번입니다. 자, 이메일에 따르면 왜 로그북이 사용되어졌는가? 라는 게 이 27번 문제 있는데, 자, 이게 로그북 얘기가 애초에 나왔던 것이 뭡니까? 확실하게 기록을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면서 이렇게 등장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 두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자, 네임이 이 로그북에 레코드 되어지는 거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누굴 얘기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딱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해 준 데 있어서 27번 문제의 정답은요. B가 아니죠. 자, A가 정답입니다. 참가자들이 아이덴티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라는 게 로그북에 사용된 이유가 되겠죠. 자, B는 아니었어요. 이 연구의 길이, 이 스터디의 길이, 이 실험의 길이가 녹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얼마나 걸렸는지, 1시간 걸렸는지 30분 걸렸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것도 아니고요. 자, 28번 이 스터디 리졸트에 의하면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인기가 있었는가. 자, 4개의 그룹 전체에 걸쳐서 하나가 인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여기 마지막에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new beverage offerings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반응, 그것이 바로 이 하나의 특정 카테고리가 모든 4개의 포커스 그룹 중에서 이제 인기가 많았다, 좋은 리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New Beverage Offerings니까 위쪽 지문에서 메뉴 보시고 음료 쪽 얘기하는 부분인 이거밖에는 안 되겠죠, 그죠? 무화과 스무디라든지 아이스티, 캐러멜 라떼 이거밖에 안 되죠. 얘들은 이제 음료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됐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2중하고 3중 지문의 어떤 정석을 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2중과 3중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풀었을 때 5분 넘지 않도록 세팅해야 돼. 2중 지문, 3중 지문 한 세트당 5분에 딱 꼬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 지문 자체에 대한 독해 있잖아요. 독해 스피드를 많이 올릴 생각을 하셔야 돼. 빨리빨리 딱딱딱딱딱 읽으면서 이렇게 그림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읽은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중얼중얼거리면서 얘기하니까 머릿속으로 딱딱딱딱딱 읽으면서 내용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독해 실력 자체를 많이 기르셔야 2중, 3중은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빨리만 푼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정석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적중 요 특강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가오는 10월 9일 토익 시험에서 대박 내시기를 기원하면서 꼭 복습 한 번쯤은 해주시고 가세요.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파고다 어학원의 RC 담당하고 있는 토익 강사 천성배 강사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